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뭐 자기소개 해주시죠. 네. 부동산 지인의 지인샘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저는 부동산 경매 투자로 14년 정도 진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부동산 지인을 만든 정민아 대표님하고 인연이 돼서 저희가 16년도부터죠. 16년도부터 부동산 지인을 만들었고 지금은 이제 부동산 지인 스타트 멤버이면서 기획과 그리고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홍보이사 문숙향 지인쌤입니다. 올 상반기 2021년 상반기 이 규제 속에서도 굉장히 심리가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는데 거의 우리가 심리지수라 하면 100을 기준으로 두거든요. 그래서 100 기준으로 이제 매수자가 많은지 매도자가 많은지 그래서 100을 넘어가면 매수자가 많다라고 우리 표현을 하거든요. 100이 넘는 지역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얼마 전에 그 세종이 매수 우위 지수가 0까지 떨어졌었어요. 0? 네, 그래서 유튜브 상에서 그 세종 매수 우위 지수가 0까지 떨어졌다. 저도 0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0에 관련돼서 이제 영상을 찍은 영상을 제가 몇 개 봤어요. 네. 그런데 KBS에서 그걸 조정을 했더라고요. 한 자리 숫자로 조정을 했어요. 지금 0은 없어졌어요. 0은 없어졌는데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좀 매수 우위 지수, 그러니까 심리 지수가 조금 떨어졌어요. 그 떨어진 시점이 언제냐 보니까 대략 한 9월, 10월쯤에 우리 대출 규제 나왔잖아요. 네. 그 이후로 조금 심리들이 좀 죽었다라고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 우위 지수 100이 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매수자가 좀 더 많은 그런 시장이 어디냐 보니까 강원도가 유일합니다. 강원도가 가장 유일하고 그래서 지금 강원도가 가장 좋다라는 거죠, 심리가. 그래서 지금 거래도 많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가장 심리가 안 좋은 지역 2개를 꼽아라.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지금 이제 네. 대구와 세종인데 2개 지역이 좀 심리가 좀 가장 안 좋고 좋았는데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 그 다음에 인천, 경기 이런 수도권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이렇게 심리들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나마 지금 이제 뭐랄까 심리가 버티고 있고 유지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지금 지방 지역들이죠. 충북, 충남, 그리고 경남, 경북. 경북은 지금 좋은 거죠. 그런 형태로 지금 수도권, 광역시들은 전반적으로 조금 심리가 좀 안 좋다. 근데 광역시에서 그나마 선방하는 지역은 광주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심리인 것 같고요. 그리고 거래량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시장을 볼 때 가장 첫 번째 보는 지표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인에서는 항상 데이터를 제공할 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쉽게 보기 위해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볼 때도 거래량을 평균 10년치 거래량을 평균을 해서 거래량이 많은지 적은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지표를 제공하는데 그럼 우리가 거래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지 적게 되고 있는지 기준을 통해서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지금 평균 11월 달 거래량이 제가 어제 좀 살펴봤거든요. 살펴보니까 지금 50% 이하의 지역이 몇 개 있어요. 보니까 몇 개 정도가 있냐면 울산, 세종, 인천, 대전, 부산, 대구, 경기, 서울 이 지역들이 11월 달에 거래량이 평균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량보다 절반 이하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11월 달 거래량이 지금 한 70%, 그러니까 100%는 아직 수집이 안 됐죠. 수집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12월 말이 돼야지 100% 수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긴 하지만 지금 50% 이하라는 것은 굉장히 좀 안 좋은 거래 비율인 거죠. 지금 전반적으로 거래가 좀 안 되고 있는 거는 현장 소장님한테 물어봐도 알아요. 저도 지금 최근에 매물을 하나 내놓았는데 거래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격을 좀 더 낮춰서 왜냐면 세입자가 좀 급하다고 얘기하셔가지고 좀 낮춰서 다시 거래를 해달라고 했는데 요즘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팔러 오는 사람도 없고 지금 너무 시장이 좀 조용하다라고 중개사님도 좀 힘들어 하시던데 지금은 조금은 전반적으로 조금 힘든 12월을 겪고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12월이 비수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최근 19년, 20년을 보면 겨울이 엄청 바빴어요. 굉장히 많이 상승했었어요. 예, 그쵸. 근데 우리가 전년, 전월 이렇게 보면 19년, 20년은 부동산 시장에 거의 한 10년 기간 동안에 정말 화랑기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불타오르는. 맞아요. 우리가 그때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3일장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3일장? 아십니까? 집을 보고 사는 거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3일 만에 그 지역에 매물이 동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일장.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얼마나 빠르냐면 강의 듣다가 중간에 쉬는 시간 나가서 이제 그쪽에 전화해서 뭐 이런 시절이 19년, 20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3일장이라는 이야기 할 정도로 그때는 막 불타올랐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시기를 지나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조용한데,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19년, 20년이 너무 불타오르다 보니까 지금 21년이 뭐 정말 이렇게 뭐 완전히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상대적인 분위기이지 않냐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때가 조금 비정상적인 시장이었던 거죠. 19년, 20년이? 그쵸. 왜냐면 그때는 유동성, 저금리, 뭐 이렇게 또 그 투자에 대한 관심의 수요층도 많았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면 우리가 대표적인 아이콘이 복부인이지 않습니까? 네. 복부인이었는데 그냥 그분들은 경험치가 많았었어요. 그쵸. 사고 팔고 공부보다는 이제 그 뭐 감각적인 그 뭐 동물적인 감각, 본능. 그쵸, 네. 본능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 감각으로 뭐 분양권 아파트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저희 같은 이런 프로테크 업체들이 생김으로써 지금 이제 데이터로 그런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진입을 했어요. 저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오시는 분들이 처음에 제가 강의 18년도 할 때는 조금 이제 40대 분들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거의 20, 30대 분들이 거의 절반이에요. 그렇듯이 수요가 굉장히 젊어졌고, 근데 이분들은 경험치가 없어도 학습력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이제 부동산 지인이라는 데이터라든지 다른 요즘 고객노라 여러 프로테크 기업들을 통해서 데이터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들은 또 굉장히 또 부지런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이제 시장에 새로 유입되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19년, 20년은 급등장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뭐라고 소강이 됐어요. 뜨거운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그때 조금 이렇게 재미를 보셔가지고 좀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지금은 이 시장에 대해서 별로 재미를 못 느끼죠. 흥미를 못 느끼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시장을 움직이시는 분들은 작년부터죠. 실수요자의, 그러니까 무주택자의 갭투자, 실수요자의 갭투자, 이런 분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로 하지 않으면 이제 정말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분들이 좀 시장을 움직이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들고요. 좀 주요 도시라는 지역들은 거래량이 떨어진 상태고, 그리고 가격도 보면 증감률 폭도 우리가 보통 10일 단위로 시세 증감을 보는데, 대략 많이 상승할 때는 4, 5%씩 상승을 했었어요. 지역적으로. 근데 지금은 거의 1%대. 그래서 거의 한 상승률 폭도 확 줄어들었다라고 좀 알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지도로 보면 핑크색, 네네. 새빨갰거든요. 전국이 작년에는 맞아. 진짜 계속 막 그 KB로는 거의 막 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막 붉게 물들었었는데 하반기 때부터 올해 약간 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9월달 정도 뭔가 분기점이 딱 되는 것 같아요. 네, 9월달부터 지금 대출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언론에서 나오면서 실제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은 조금씩 얼어붙고, 그래서 거래량을 보면 이제 좀 알 수가 있는데 거래량이 실질적으로 지금 하반기, 그러니까 8월 달부터 급감되는 지역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 지역들이 지금 시장이 조금 얼어붙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나이가 들면 우리가 보통 이게 그 시간을 뭘로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일어났던 이벤트와 연결을 시키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부동산 지인의 그 사이트도 있지만 프리미엄이라는 사이트를 오픈한 지가 작년 6월이었어요. 네. 작년 6월을 어떤 시점인지 아십니까? 617? 맞아요. 710? 네네. 그래서 그때 어떤 분위기였냐면 투자자들, 그때 법인들 막 하려고 막 그 법인 개설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투자 못한다. 깡통법인. 망한다. 이제 이거 설치별 아무것도 못한다 이러면서 그때 한 달 정도가 멘붕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멘붕이 왔죠. 왜 그러냐면 다 그랬죠. 뭐 법인 투자자들도. 네. 그래서 지금 약간 그 느낌이었어요. 네. 그때 그러고 나서 시장은 또 바로 적응을 하면서 9월 달부터 빠르면 8월 달부터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6월 달부터 움직였어요. 그게 지금 나중에 제가 시간이 지나고 데이터를 보니까 와, 이분들 정말 대단하다. 용감하다. 네. 그래서 6월달, 7월달부터 움직여서 거래한 것들이 보이잖아요. 저희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게 대책이 나와서 힘들어서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그 시점에 그분들은 열심히 달리시면 열심히 주워 모은 거야. 심리가 위축되는 물건들이 나오는 것들을 저하면서 그 위너였죠. 지금 지나와 보면. 그렇죠. 지금 1년 넘게 지나고 보니까 그쵸. 그분들이 승자였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시장을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대응한다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듯이 기류 같아요. 물이 흐르는데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썩아, 썩빌, 뭐 생수 이렇게 흘러가잖아. 그러니까 변형돼서 흘러가 버리는데 다시금 물기를 잡아주면 다시금 정상적으로 흐르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잠시 그럴 수 있고 또 시장은 계속 학습을 했기 때문에 또 6.17, 7.10 대책 또 다르게 지금도 조금 쉬어가기도 하지만 또 내부적으로는 계속 또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향을 계속 10일 단위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안 움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뭐 10%, 15% 상승한 단지들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고 안 움직여서 나도 조금 쉬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 그죠? 그래서 네. 제가 지역 분석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오게 되면 지역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위기가 안 좋은 대구를 먼저 한번 볼까요? 지표상에서 그 데이터가 다 나타나거든요. 여기 밑으로 내려오시면 주요 지표라고 있어요. 주요 지표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주요 지표라면 가장 지표가 한 20개 정도, 20개 이상 되는데 거기서 그 70% 정도의 확률로 중요한 그런 지표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시장 강도, 시세와 거래량과 수요, 입주, 미분양 요 4개가 주요 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켜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구 같은 경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평당 매매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평당 매매 가격이 요거 좀 가격이 하락을 했던 구간이 있었죠. 네. 그래 다시금 올라가서 다시금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다고 있는 게 보이시죠? 네, 그런데 뭐냐 밑으로 내려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인데 이 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2020년 11월에 일어난 거래량이에요.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대략 얼마 정도 거래가 이루어졌냐면 2,951건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때 거래량은 거의 한 3배 가까운 6,165건이 이루어졌죠. 네. 굉장히 많이 거래가 많이 됐죠. 그럼 이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건 시장 물건이 잘 팔린다는 거겠죠. 그럼 가격이 안 올 수가 없잖아요. 귀하니까. 사는 사람 많고 물건은 없고 이러니까 오르는데 대구에 언제부터 거래가 안 되냐면 21년 2월부터 거래가 안 됐어요. 보시는 것처럼 2월부터 거래량이 2,900개가 평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1,600개. 그 다음에 1,900개, 지금 1,600개 계속 이제 거래량이 평균 이하로 계속 지속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급전직하를 할 수가 있지? 신기하다. 그쵸.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여기 좀 제가 데이터를 땡겨보면 뭐가 있냐면 미래 물량이 보입니다. 미래 물량이 보이는데 미래 물량이 앞으로 많다라는 거 이제는 감지한 거예요. 근데 이때 왜 감지는 못했냐? 라고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워낙 그 매정 갭이라고 그러죠. 매매하고 전세 가격이 붙어 있는 구간. 그래서 거의 85%, 거의 90% 정도 육박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달서구의 월배하고 진전 이쪽으로 이제 임장을 갔었거든요. 팀들하고. 역세권의 준신축이었는데 2,000갭인 거예요.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저도 그때 살짝 흔들렸어요. 근데 흔들렸는데 안 산 이유가 물량 보고 못했거든요. 그런데 공부 못하신 분들, 공부 안 하신 분들은 혹해서 했겠죠. 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물량 보고 나중에 출고 찾기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2,000개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실제 이때 이제 투자하신 분들의 대다수가 뭐 실수요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이 물량을 보신 분들, 안 보신 분들, 보신 분들 들어가실 수 있어요. 왜냐면 빨리 내가 출구를 찾겠다라고 하실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 지표다, 그리고 뭐 늦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미래까지도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도 버티시면 충분히 갑니다. 왜냐면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락과 상승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도 대구도 이때 상승했고 하락했잖아요. 다시 상승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클 속에서 내가 버티면 다시 상승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거래가 안 됐다가 다시금 거래가 다시 뛰고 또 거래 안 됐다가 또 어느 시점 되면 이 구간을 지나면 또 거래가 많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사이클이 존재해서 지금은 미분양, 여기 밑에 미분양이거든요. 미분양도 조금씩 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이게 계속 이렇게 쌓이게 되면 요 시장처럼 과거처럼 쌓이게 되면 시장은 좀 조정을 받게 되지 않겠나. 대구는 먼저 심리적으로 지금 조금 작용을 받는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는 지금 아직 하락은 하진 않았습니다. 물량이 저렇게 많이 남아 있으니까 영향이 있긴 하겠네요. 있죠. 있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좀
투자자들이 조금 들어갔었어요. 작년 10월쯤에 11월 좋고 그러면 그분들도 상대적으로 빨리 팔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거잖아요. 특히 신축은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뭐 유지될 건데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구축들이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투자자들이 물건을 산 거나 안 그러면 지금 내가 새 집으로 갈아타신 분들은 기존의 집을 팔고 가셔야 되잖아. 근데 그게 이제 원활하게 순환이 안 되는 그런 시장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지역을 볼 때 지역에서 이렇게 물량이 많았던 구간이 있잖아요. 이 구간에 가격 조정이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계속 물량이 많았었어요. 18, 19, 20.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18년도에 살짝 조정이 있었는데 그 뒤로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은 물량을 이기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대구도 물량을 이기는 지역인지 아닌지 우리가 데이터를 알 수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한번 볼게요. 지금 과거에 물량이 많았던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이 보면 지금 빨간 선이 적정 수요량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인구 대비 비율로 그 지역에 새로 수요가 얼만큼 필요한지 한 13,277개로 돼 있잖아요. 네. 한 14,000개 정도 되는데 그때 입주 물량이 한 3만 개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2배 이상 좀 들어왔죠. 그렇죠. 그러면 이 2배 이상 물량 들어왔을 때 가격이 조정을 받았느냐를 보면 되겠죠. 보게 되면 제가 조금 올려볼게요. 올려보면 요때 물량 많았던 구간 요 가격이 굉장히 얼마냐 891만 원이었어요. 평당 가격이. 그런데 물량이 많이 들어오니까 쭉 가격이 떨어져서 839만 원까지 떨어졌죠. 아, 대구는 물량이 많으면 가격 조정을 좀 받는 지역이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도 요때부터 많아요. 지금 3만 정도인데 지금 요때는 3만 5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3만 5천 정도 되면 지금 그리고 이어가잖아요. 22년도도 많고 23년도도 많고 24년도도 많고 이런 식으로 3년 내리 물량이 이렇게 쌓이면 시장에 영향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좀 받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입지 좋은 뭐 신축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격을 버틸 거고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입지가 떨어지나 이제부터 외곽부터 이제 가격이 떨어지겠죠.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것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하는데 조금 조정을 받는 기간은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대구를 보시는 분들이 전국구예요. 맞아. 굉장히 관심 많죠. 다 대구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러면 대구는 언제 들어갈까요에 대한 질문 맨날 받으실 것 같은데. 그쵸.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스터디 하는 쪽에서 대구에 관련된 스터디를 좀 했었습니다.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근데 아직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앞으로 미래 물량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22년, 23년 정점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 21년이에요. 한참 미래의 일이지만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건 데이터로 사람들을 학습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언제 내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타이밍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선투자할 수 있을까? 그렇죠. 다 그 생각인 거잖아요. 선진입, 선진입. 네, 그 생각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네. 일단은 미분양을 좀 봐야 돼요. 첫 번째 신호는 저는 미분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미분양이 조금 늘었다가 줄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금 입지가 좋은 곳은 뭐 줍줍이 하시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근데 이 줍줍이 하시는 분들은 조금 자본 여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장이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입지가 지금은 절대 가격은 싸죠. 광역시에 있는 뭐 8사 기준으로 봤을 때 절대 가격은 싸지만 전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전세금이 낮더라도 그거를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좀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시간을 두고 보셔야 되는데 저는 22년 하반기쯤에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거시적으로 보시고 22년 하반기쯤에 이제 미분양이 늘고 있는지 계속 줄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의 중심, 입지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들어가야 될 거야. 아마 이거보다는 조금 구분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중심이 1핵이 중구지 않습니까? 중구가 땅도 조그만해요. 거의 갈아엎듯이 거기 물량이 거의 500% 그러니까 한 5배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동구라든지 동구도 물량 많죠. 그래서 수성구 이런 데 다 영향을 미칠 건데 그래서 이 아이들을 영향해서 구축들은 당연히 가격 조정을 받을 건데 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분양권이라든지 쌓이지 않고 좀 팔려나가는 그 시점에 보시면 좀 좋지 않겠나. 그리고 미분양도 지금 계속 느는 타이밍보다는 조금 줄고 있는 그 타이밍에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 그래도 안 늦습니다. 네네. 우리는 또 빨리 들어가고 싶어서. 제가 빨리 이야기하니까 하나 생각나는 지역이 하나 있어요.